이번 시간은 비즈니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10년, 새로운 비즈니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기술과 시장, 그리고 융복합의 시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과 시장입니다. 2000년도에 등장했던 웹이라는 기술은 정보의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정보의 접근에 장애가 많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스마트폰,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체계, 웹브라우저 등의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모바일 시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비해서 보다 개선된 이동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이 모바일 시대에는 손바닥 안에 나만의 컴퓨터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지난 10년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인터넷이 PC와 모바일 중심이었다면 지금 현재 펼쳐지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등장했던 인터넷 기술은 초기에 생각했던 다양한 서비스가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구글과 네이버라는 회사들이 흑자전환하면서 플랫폼이 고착화됐고요. 이 고착화된 플랫폼 환경에서 인터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핵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랫폼을 갖다가 활용한다라는 컨셉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웹의 시대 플랫폼 기업들은 IT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을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물건을 팔고자 할 경우에 등록을 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 그리고 기본 정보, 배송에 관련된 정보들을 넣어주면 나머지는 플랫폼에서 대부분을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 중에 일부를 플랫폼 회사한테 넘겨주고 나는 고객과 직거래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컨셉이 바로 쇼핑몰 컨셉이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채널을 처음에 무료로 개방하면서 수많은 컨텐츠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거죠. 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통일되니까 일종의 시장의 루저들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게 됐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아주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도 시장이 플랫폼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셜 커머스는 동네에서 작은 규모의 거래를 중개하는 그런 형태에서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같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기업들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여기에 수많은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배달에 관련된 플랫폼으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여기에 굉장히 큰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 기술이 도입되면서 플랫폼은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래 투명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배달을 최적화하거나 고객의 성향을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큰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거의 모든 산업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도입될지에 대한 토론이 지난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벤더에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 플랫폼, 사물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를 기획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직 시장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에서도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를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기술, AWS를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플랫폼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은 데이터를 생성해내는데요. 분석하고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AI 기술을 가지고 연결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사물 인터넷 기술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은 기존에 나왔던 인베디드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기술과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 수집 채널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앞서 살펴봤던 인터페이스 기술의 핵심인 웹, 모바일, 사물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이 인공지능 기술을 분석한 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기존 산업에도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컨텐츠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핵심 컨텐츠의 경쟁력은 바로 파닉스라고 하는 영어 교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이런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맨 처음에는 종이책에 담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거를 테이프 카세트에 담아 팔았고요. 다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거를 CD롬에 담아서 팔고 다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담아서 팔았습니다. 즉 핵심 경쟁력은 영어 컨텐츠를 개발하는 건데요. 이 컨텐츠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테이프나 CD, 온라인 강좌, 앱, AI 관련된 기술들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IT 기술을 이용한 교육 이력 추적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 시대로의 전환에 새로운 가치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을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이런 기술에 관련된 기본적인 리터러시 교육, 그래서 웹이나 모바일, 사물 인터넷, AI가 도대체 무엇인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개념적인 리터러시를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일종의 컨설팅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에자일 방법론 또는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특히 안 해본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보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기존 제품을 기존 조직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밖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검증해서 고객과 시장의 반응을 보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영어 교육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사례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융복합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인데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DN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DNA는 뭐냐면 데이터를 네트워크와 AI, 인프라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부과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대표적인 게 통신 시스템인 5G. 이런 걸 이용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CCTV, 범죄 분석, 에너지 절감, 디지털 정부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하겠다. 이런 거를 데이터 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 댐은 한국판 뉴딜, 그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ICT 영역에서는 혁신 기업의 등장과 소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이슈가 굉장히 부각됐는데요. 이 당시에 기업 내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던 회사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오라클 같은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IBM이나 썬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회사는 기업 내부의 서버 시스템을 공급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죠. 시대가 1990년대로 바뀌면서 중심이 바로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1990년도에는 PC 운영체계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95입니다. 윈도우 95는 그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다른데요. 윈도우 95 이전의 운영체계, 컴퓨터 운영체계는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했습니다. 명령어 체계로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야 됐던 시대에서 직관적인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어떤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GUI라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등장하면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계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사인 인텔과 협업해서 IBM 호환이라는 PC 기반의 컴퓨터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킵니다. 2000년도가 되면서 개인 PC에서 다시 인터넷의 시대로 확장되게 됩니다. 개인과 기업이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던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니즈를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터넷 기술은 기존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들을 탄생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됩니다.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2000년도 이후에 이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거대하고 빨라지게 됩니다.
2000년도에 등장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하루 24시간 내내 우린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10년도가 되면서 키워드가 다시 변경되게 됩니다. 기존의 인터넷이 PC를 기반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하는 단편적인 채널이었다면 2010년도 이후에 등장한 디바이스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앱스토어라는 컨셉에서 사용자 취향에 최적화되어 있는 앱이 수백만 개가 별도로 제공되면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앱스토어에서 굉장히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대는 다시 바뀌어서 2020년대 이후에 우리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물인터넷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헬스케어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차라고 불리는 자동차 산업 쪽입니다. 현재 이 두 산업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헬스케어 영역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의료 데이터,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해서 처방하는 의료 데이터 이외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DNA 염기서열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DCT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여기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 변수, 센서 정보를 활용한 맥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측정을 해서 건강 정보에 다시 반영하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산업 영역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리딩하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제2의 애플로 언급되는 회사 중에 하나죠. 테슬라가 일으킨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의 시장의 변화는 향후 5년, 10년 내 우리 운송체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에 바퀴가 달렸다는 표현이 있죠. 이러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컨셉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 시장에서 K배터리라는 영역을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IT 기술들도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에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20년 동안 웹과 모바일 기술과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 10년마다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산업에 큰 혁신적인 변화가 따라왔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따라올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IT 기술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모여졌고 이 모여진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는 새로운 형태의 신뢰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과 접목시켜서 제품과 서비스 단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